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이런 실제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호가 명 씨가 마지막으로 구청 사무실에 불을 끄던 날은 12월 말,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던 저녁이었습니다. 33년 동안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민원을 처리해왔던 공무원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이제 진짜 끝이네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후배 공무원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기념 액자를 받아들고 청사를 나서면서도 김 씨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퇴직 통지서와 퇴직금 명세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직금 2억 8,400만 원, 개인 적금예금 약 7천만 원, 총 현금성 자산 약 3억 5천만 원, 공무원 연금 월 230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230만 원으로 20년을 살면 충분할까? 병원비가 늘어나면 감당이 될까? 아내 박정희가 명 씨는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행도 다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며칠 뒤 열린 퇴직 공무원 동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습니다. 그래도 편의점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은 월 400만 원은 남긴답니다. 요즘은 본사에서 관리해줘서 점주는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들은 김 씨의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는 유튜브에서 편의점 창업, 성공 사례, 은퇴 후 안정적인 자영업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여보, 여기 보십시오. 우리 또래 부부가 편의점으로 노후를 준비했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건 다 잘 되는 경우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며칠 후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상담실에서 젊은 창업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컨설턴트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공무원 출신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도 꼼꼼하시고 성실하셔서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일 매출 30만 350만 원, 예상 순수익 월 350만 원 이상, 인건비 알바 23명으로 충분. 김 씨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에 많이 나와야 합니까? 초기만 조금 신경 쓰시면 이후에는 관리만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김 씨의 결정을 확정짓는 데 충분했습니다. 매장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 초등학교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20만 원, 계약기간 5년, 총 창업비용 2억 1천만 원, 계약금과 공사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을 보며 아내는 다시 한번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겁이 납니다.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픈 당일 붉은 리본을 자르고 본사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픈 행사 덕분에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오픈 기념이라 할인 많이 합니다. 첫 주 평균 매출은 하루 3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매출 정산표를 출력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알바생 구성도 순조로웠습니다. 20대 대학생 2명과 30대 주부 1명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이 깨끗해서 일하기 좋습니다. 손님들도 점잖으신 분들이 많네요. 한 달이 지나 첫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월 매출 약 1억 500만 원.
각종 비용 제외 후 순이익 약 380만 원. 김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연금 230만 원에 가게 수익 380만 원이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김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시작이 훗날 가장 뼈아픈 후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의점을 연 지 7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김성호 씨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간도 날씨도 아닌 알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안 나온다는 말은 없겠지.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전 6시 50분 아침 근무 알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침 근무는 오전 7시부터였고 이미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대타는 구해봤습니까? 죄송해요. 연락이 안 돼요. 결국 김 씨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혼자 근무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락 없이 무단 결근, 근무 시작 10분 전 갑작스러운 결근 통보, 이틀 나오고 그만두겠다는 문자. 사장님,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알바 한 명을 구하면 평균 23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구인 앱에 올린 공고는 점점 조건이 올라갔습니다. 시급 최저 시급 9,860원 1만 500원. 주휴수당 별도. 간식 제공. 그럼에도 지원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 안 하려는 애들이 많대요. 야간 근무는 특히 더 안 온다네요. 결국 빈 근무 시간은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번갈아 맡았고 아내는 저녁부터 새벽 근무를 맡았습니다. 김 씨 오전 7시 오후 4시, 아내 오후 4시 새벽 1시, 알바 결근 시 하루 1618시간 근무. 처음 한두 달은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허리가 굳어갔고 계산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잤습니다. 괜히 숙이고 물건 들다가 찌릿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부어서 계단을 못 내려가겠어요. 새벽에 계산대에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결국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김 씨의 혈압을 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170이 넘습니다. 당뇨 수치도 공복 혈당이 168입니다. 아내에게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장시간 서서 근무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게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본사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진열 상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발주가 좀 과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바가 자주 바뀌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근무 알바가 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이 앳돼 보였지만 알바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네, 카드 받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판매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영업주 책임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바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점주 관리 책임에 포함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은 0원이었지만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월세 220만원, 관리비 및 공과금 약 40만원, 대출이자 90만원. 그 2달 동안 김 씨는 매일 가게 앞을 지나며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셔터 내려간 편의점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 벌어졌습니다. 반경 300m 안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2곳이 새로 오픈한 것입니다. 여기 원래 우리 단골이었잖아? 저쪽이 행사 더 많이 하더라. 영업을 재개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 매출 180만원, 많아야 200만원, 월 매출 약 5,500만원, 고정비를 제외하면 매달 25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법적 책임 문제. 편의점은 결코 쉬운 노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은 더 빠르게, 더 깊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이후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김성호 씨는 가게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사러 오던 단골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이제는 낯선 얼굴들조차 뜸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김 씨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손님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까? 하루 종일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매출 집계는 72만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150은 넘었을 텐데 아내는 말없이 물류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주말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주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2개의 편의점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10일 행사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쪽은 맥주가 더 싸네? 행사는 저기가 많네? 손님들의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김 씨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정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숫자는 더 이상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월 매출 5,480만원, 인건비 및 고정비 약 5,730만원, 월 손실 250만원. 김 씨는 정산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현재 매출 추세가 그렇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집에서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6천만 원이고요.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몸도 다 망가졌고 돈도 계속 빠져나가요.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폐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와의 통화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아직 3년 남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약금만 3,600이라니 그동안 번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대화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 당신은 항상 괜찮다, 할 수 있다고만 했잖아요.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김 씨도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말다툼은 밤새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짐을 챙겼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나도 숨 좀 쉬어야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게는 사실상 김 씨 혼자 지켰습니다. 알바를 새로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밤에 셔터를 내릴 때까지 하루 14시간 이상을 홀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계산대에 서 있던 김 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혈압도 당뇨도 위험 수치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폐업 신고를 하러 가던 날 구청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으로 적어 드릴까요? 경영 악화로 부탁드립니다. 폐업 정리 과정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남은 재고 처리 손실 1,200만 원, 철거 비용 700만 원, 위약금 3,600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 씨는 일부러 소리를 끄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하자. 마지막 날 셔터를 내리기 전 김 씨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오픈하던 날의 환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을까? 셔터를 끝까지 내리고 열쇠를 돌리는 순간 김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조금씩 연락을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살아는 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편의점이 쉬운 노후 대안이라고요? 그건 젊고 건강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처럼 모든 걸 걸고 시작하면 잃는 것도 전부가 됩니다. 그날 셔터를 내리던 순간의 무게는 지금도 김성호 씨의 어깨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편의점을 폐업한 뒤에도 김성호 씨의 하루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는 내려갔지만 머릿속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3,600만 원 재고, 손실 1,200, 철거비 700. 이 돈이면 아이들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줄 수 있었을까?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TV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내 박정희 씨는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반찬 제가 좀 도울까요? 아내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정을 어느 정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진짜 다 정리한 거야? 응, 가게는 완전히 정리했다.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국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상의 안 했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걸 왜 혼자 결정해?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가 가장이니까 책임지고 싶었다. 그 책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힘들잖아. 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 밤마다 우는 거 알아? 아빠 병원비 때문에 나랑 오빠도 걱정이야.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러나 사과가 모든 걸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납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 결정이에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인 거 압니다. 아내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힘들다고 말할 기회조차 안 줬어요. 나는 옆에서 무너져 가는데 당신은 앞만 보고 갔어요.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만하자고 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돈보다 당신이 쓰러질까봐 무서웠어요.
가게보다 당신이 더 중요했어요. 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주 병원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시작했고 아내는 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맙시다. 뭔가 하더라도 같이 결정합시다.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 살아계신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에 김 씨는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가끔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가끔은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나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같이 공원이나 걸을까요? 가게 생각 말고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는 실패했지만 가족까지 잃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함께 덮고 함께 안고 조금 느리게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번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편의점 폐업으로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나눈 시간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실수는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장사도 성실하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은 성실함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람 문제, 법적 책임, 체력, 경쟁,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하루하루 쉴 틈 없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작은 가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알바생이 실수하면 점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몸이 아파도 대신 나올 사람이 없으면 직접 나가야 하며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줄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노후 대비용 사업이 아닙니다.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체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삶을 최소 1년 이상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알바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결국 점주에게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계산 실수, 분실, 불친절까지. 법적 금전적 책임은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셋째,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제도 전용 돈이 아니라 생존용 돈입니다. 넷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가족은 반대 세력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편의점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